박종희 뉴스쇼에서는 여야의 원내대표를 오늘과 내일 각각 연결을 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핵심 쟁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됐는데요.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예산, 그 중에 특히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법원이나 또 우리 국회도 있습니다. 예. 국회의 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돈입니다. 예. 그게 무려 8,800억입니다. 8,800억이요. 네, 국회 예. 돈은 한 80억이 좀 넘는 돈이고요. 지난번 홍준표 지사가 송환종 리스트에서 받은 돈 그걸 3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원내대표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모은 쓰고 남은 돈 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과연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얼마이길래 1년 동안 3억이나 모으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이번에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건 정권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쓰는 돈이 얼마인 거죠? 국회에서는 한 80억이 좀 넘습니다. 그 80억 넘는 돈을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아무도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추궁할 수 없는 그런 돈이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8,800원이고. 네. 예. 그래서 그 제도 개선 소위를 결산 소위에다가 예결위 소위를 만들자. 예. 라고 해서 그 논의 시작에 불과한 것도 새누리당은 전혀 안 된다. 예. 그럼 논의 시작조차 못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논의 어떤 논의 시작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서로 엇갈림 속에서 본회의가 10시에서 11시로 연기됐다가 더 이상 새누리당이 시간이 없다고 자신들의 일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본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은 특별활동비 자체 그러니까 국회 80억뿐만 아니라 8,800억에 이르는 거의 모든 돈을 공개하자는 주장인가요? 거의 그 중에서는 특히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래도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국회 일정한 단위에서 서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는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단계별로 공개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비라든지 국세청의 조사비라든지 또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국민에게 나중에 그것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여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법관 인준과 결산안 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기국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변화의 촉구를 좀 하고 있고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라는 것들은 좀 더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 국회로 규정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제 사생은 파탄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제 안정 민생, 예. 또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회생,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문화 창달을 위한 노사 공생,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위한 민족 공생, 이렇게 4개의 생입니다. 예.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국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국회가 돼야 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에 새로운 힘찬 활력을 불어넣겠다. 사회통합과 한반도 평화에 위한 초석을 이번 국회에서 다져놓겠다. 이런 의미로 사생국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반면에 여당에서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을 내세우고 있고, 또 특히 하반기 국정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이제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는 것이 방침인 것 같은데요. 야당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좀 사실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내세우고 있죠. 예.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취업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징계 해고라든지 정리 해고를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받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노동시장은 임금 피크제를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임금 피크제가 임금의 절하만을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 그 외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 것은 없다. 예. 저희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서로 근로자도 고통 분담하고 사용자도 고통 분담해서 그 단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분의 노동 시간을 새로운 고용 창출에 쓰면 물론 노동자의 임금에 절하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그래서 그건 결과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이미 시행되어 온 기업들, 뭐 은행, 금융기관, 또 공공기관 일부,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일자리가 늘었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개혁을 그렇게 유연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의 임금, 지금 경제 침체의 그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제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재벌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뭐 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 재벌개혁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정기국회 꽃이 이제 국정감사가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네. 증인채택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가 지금 논란거리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누구를 꼽고 계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꼽아야 될 채택될 증인으로? 예, 이번에 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재벌이. 예. 근데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무유기다. 이번에 롯데 사태를 봐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예. 이번에 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한 행위라든지, 재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거라든지, 그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네.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명백히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신동빈 삼성물산, 회장 같은 경우에 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를 소환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롯데뿐 아니고 많은 이제 재벌들이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실제 이런 사장이나 그 실무자들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재벌의 네.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가 그 대답도, 그 사실에 대한 진상도 사실은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럼 원내대표님 보시기에 꼭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기업인은 누군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물산, 예. 롯데, 기타 이제 그 문제는 좀 논의 중에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미리 이렇게 밝히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좀 문제될 수 있어서, 예, 대략 예. 지금 제일 형식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그런 두 기업을 통해서 예. 포함해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제 검토 중에 나중에 있습니다. 또 결국에 야당도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어서요. 흐지부지라기보다는 예. 이제 강하게 요청했는데 여당이 예. 항상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일정을 미루고 예. 또 거부하고 하면서 제대로 협상을 이루지 못한 그런 과거의 예를 저희들은 반성하고 예. 이번에는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 국감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 현안 이야기 여쭤보죠. 이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이 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입장을 밝혔는데, 자, 탄핵 소추안 발의는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 이제 해임 건의가 있고 탄핵 소추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장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예. 장관이. 근데 본인은 이제 과실이라고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그 편향되고 정파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인식이 드러났다고 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예.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직후에 우리 당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 하나 가지고 탄핵소추 발의까지 하고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된 과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노무현 때 당했다고 해서 그 똑같은 잣대를 이제 정종섭 장관에게 새누리당에게 이제 들이대는 것인데요. 예. 그것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적 인식이 과연 정말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해악과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을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당장 지금 저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예. 이제 우리 당의 의원 당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대표가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이 지시를 당 사무처에 내렸는데요. 자, 원내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 신공한 탄압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네. 야당 탄압을 불공정하게 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힘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그 형평성 있는 태도와 또 여당과 한편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정치 검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야당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총리 임명에서부터 이후에 저희들이 신공한 탄압 국면이 이루어진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구제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 이제 사법질서 파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재심 신청이라든지 예. 정해진 우리나라 헌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은 또 그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뭐 국민적 여론에 맞느냐 이런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헌법적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행사하는데 저는 당이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정기국회 일정 동안 관련 이슈들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